안녕하십니까. 톡톡 재무해설 연구소의 대표 재무해설가 정형래입니다. 오늘은 황금분할 이론을 응용한 되돌림 비율을 아시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시장을 보면서 헝가리의 전설적인 투자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기업과 주가를 개와 주인으로 비유한 이론이 생각납니다. 이 내용을 미시적 시각으로 해석해 보면 주인은 기업 가치가 될 것이고 개는 개별 종목 주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주가는 기업 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기업의 본질 가치에 수렴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거시적 시각으로 해석해 보면 주인은 경제가 되고 개는 주식시장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식시장은 경제에 못 미치거나 초과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경제의 흐름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한 개와 주인의 이론을 그림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언덕길을 오르고 있는 주인은 국가 경제이며 기업 가치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이 주식시장이며 개별 주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제시한 개와 주인의 이론은 두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본주의 200년 역사를 보면 경제는 항상 우상향을 하더라 라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은 자유롭게 오르고 내리지만 결국 우상향하는 경제의 흐름을 수렴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현재의 주식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경제의 각종 지표, 경제 성장률, 수출 실적 등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결국 기업들은 수출이 줄고 이익이 줄어들어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이나 IMF는 전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현재 주식시장은 예상보다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모습을 코스톨라니의 개와 주인의 이론으로 해석해 보면 결국 주식시장은 경제 흐름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유용한 시장 분석 방법이 바로 되돌림 분석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되돌림 위치를 분석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자, 첫 번째, 저점이 만들어지면 되돌림 위치 사이에 박스권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박스권의 고점과 저점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이 정해지면 횡보 기간 동안 매매를 매우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되돌림 비율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분할 이론을 응용한 되돌림 비율은 세 가지 비율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38.2%, 두 번째는 50%, 세 번째 구간은 61.8%의 비율 위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되돌림 비율 분석을 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시장을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분석 지표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 가지 되돌림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즉, 비율을 초과하는 상승이 발생한다면 일시적으로 발생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되돌림 분석이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초기 되돌림 비율 38.2%를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초기 비율 38.2%를 초과해서 상승한다면 아직 저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 하락보다 큰 하락 흐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장의 흐름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초기 비율을 초과하면 다음 비율과 최종 비율까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최종 비율인 61.8%를 초과해서 상승한다면 기존 추세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최근의 급락은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되돌림 위치의 계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폭락장이 발생하면 고점과 저점을 찾아냅니다. 자, 두 번째는 양쪽 지점의 차이를 측정해 냅니다. 자, 세 번째는 황금분할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38.2%, 50%, 61.8%의 비율 수치를 계산해 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각각의 비율 수치에다가 저점을 더한 값이 바로 되돌림 위치 값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을 대표하는 다우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석에 앞서서 되돌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되돌림 위치 계산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점과 저점을 찾아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양쪽 지점의 차이를 측정하고, 세 번째는 각각의 비율만큼의 수치를 계산해서 마지막으로 저점과 각각의 비율값을 합산하면 되돌림 위치값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19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8개월치의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 차트의 고점은 2020년 2월 12일 날 형성된 29,568.57포인트였고 저점은 3월 23일 날 형성된 18,213.6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쪽 지점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11,354.92포인트가 계산이 되고, 이 수치를 황금분할 이론을 적용한 38.2%의 비율 수치를 계산해서 저점과 합산하면 되돌림 위치값은 22,551.23포인트가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방법으로 50% 비율 수치를 계산해서 보면 23,891.11포인트가 계산이 되고, 마지막으로 61.8% 비율 수치를 계산해서 저점과 합산해 보면 되돌림 위치값은 25,230.99포인트가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우 지수의 지수값은
23,475.8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되돌림 비율인 38.2% 위치는 초과하였고 50%의 되돌림 위치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머징 시장의 기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기술주 시장인 나스닥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의 최고점은 2020년 2월 19일 날 형성된 9838.37포인트였고 저점은 2020년 3월 23일 날 형성된 6631.4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쪽 지점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3206.95포인트가 계산이 되고 황금 분할 이론을 적용한 38.2%의 비율 수치를 계산해서 저점과 합산하면 되돌림 위치값은 7856.47포인트가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50% 비율 수치를 계산해 보면 8234.89포인트가 계산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61.8% 비율 수치를 계산해서 저점과 합산한 되돌림 위치값은 8613.31포인트가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스닥 시장의 지수는 8495.3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되돌림 비율인 38.2%와 50%의 위치는 초과한 상태이고 마지막인 61.8%의 되돌림 위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61.8%도 초과해서 상승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대형주 시장인 S&P 500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의 최근 고점은 2월 19일 날 형성된 3394.9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저점은 3월 22일 날 기록된 2174.9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쪽 지점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1220포인트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 분할 이론을 적용한 38.2% 비율 수치를 계산해서 저점과 합산해 보면 되돌림 위치값은 2640.94포인트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50%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2784.90포인트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1.8% 비율 수치를 계산해서 저점과 합산하면 되돌림 위치값은 2928.86포인트가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의 현재 지수값은 2850.7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되돌림 값인 2640.94포인트와 50% 되돌림 위치값인 2784.90포인트는 초과를 하였고 61.8% 되돌림 위치값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을 대표하는 지수인 유로스탁스 50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스 50 시장의 최근 고점은 2월 20일 날 기록하고 있는 3867.2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저점은 3월 16일 날 형성하고 있는 2302.8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1564.44포인트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황금 분할 이론을 적용한 38.2%의 비율 수치를 계산해서 저점과 합산하면 되돌림 위치값은 2900.45포인트가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50%의 비율 수치값을 계산해 보면 3085.06포인트가 계산이 되고 마지막으로 61.8%의 비율 수치를 계산해 보면 3206
369.66포인트 값이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로스탁스의 현재 지수값은 2909.5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되돌림 비율인 38.2%는 초과하였지만 50% 위치에는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의 선진국 지수인 니케이 225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시장의 최근 고점은 2020년 1월 17일 날 형성한 24,115.9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저점은 3월 19일 날 형성하고 있는 16,358.1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쪽 지점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7,757.76포인트가 계산이 되고 있고, 황금분할 이론을 적용한 38.2%의 비율 수치를 계산해서 저점과 합산한 되돌림 위치값은 19,321.65포인트가 계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50%의 비율 수치를 계산해 보면 2237.07포인트 값이 계산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61.8%의 되돌림 위치값을 계산해 보면 21,152.48포인트가 계산이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니케이 225 지수값은 19,429.4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되돌림 비율인 38.2% 비율은 초과하였고 50% 비율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08년도 5월부터 2009년도 2월까지 금융위기 당시에 약 10개월치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당시의 차트의 모습은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마지막 3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당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고점은 2008년도 5월 19일 날 기록한 1901.1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었고, 저점은 2008년도 10월 27일 날 892.1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당시의 값을, 양쪽 지점의 차이 값을 계산해 보면 1008.97포인트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황금분할 이론을 응용한 38.2%의 비율 수치를 계산해서 저점과 합산한 되돌림 위치값을 계산해 보았더니 되돌림 위치값은 1277.58포인트가 계산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위기 당시의 첫 번째 되돌림 비율인 38.2% 위치로 측정된 1277.58포인트는 약 5개월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 5개월간의 박스권이 형성된 이후에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일봉 차트를 되돌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앞서 분석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첫 번째, 고점은 2020년 1월 20일 날 기록하고 있는 2277.23포인트였고 저점은 3월 19일 날 형성된 1439.4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쪽 지점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837.80포인트가 계산이 되고 있고, 황금분할 이론을 적용한 38.2%의 비율 수치를 계산해서 저점과 합산한 되돌림 위치값은 1759.46포인트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50%의 비율 수치를 계산해 보면 1858.33포인트가 계산이 되고, 마지막으로 61.8%의 비율 수치를 계산해 보면 1957.19포인트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값은 1914.7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지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되돌림 비율인 38.2%와 50%의 되돌림 위치값은 현재 초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되돌림 위치값인 61.8%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되돌림 분석이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마지막 구간인 61.8% 구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마지막 구간인 61.8% 구간마저 넘어서서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시장은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충격이 왔을 뿐이고 충격을 극복하고 기존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코로나19 사태를 일시적인 충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염병 위기로 판단이 된다면 마지막 구간인 61.8% 구간을 일시적으로 넘어설 수는 있지만 근처에 도달하면 하락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주가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되돌림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구간인 38.2%와 50% 구간은 이미 넘어섰고 마지막 구간인 61.8% 구간은 넘어설 수 없다고 가정한다면 시장은 상단 1958선과 하단 1440선으로 하는 박스권 형태의 지수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되돌림 분석을 종합해 보면 현재 시점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저의 의견을 밝혀드립니다. 자, 되돌림 분석의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되돌림 비율인 38.2%를 과도하게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기 비율인 38.2%를 초과해서 상승을 한다면은 아직 저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전 하락보다 더 큰 하락 흐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장의 흐름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초기 비율을 초과하면 다음 비율과 최종 비율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최종 비율인 61.8%를 초과해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기존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최근의 급락은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코로나19 위기를 일시적 충격으로 볼 것인지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